일단은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3200포인트 이 부분까지 돌파 여부 아직은 뭐 살짝 못 미치지만은 3200포인트 근처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동안은 310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3150포인트 안착하면은 32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가 좀 변곡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지수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 32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그런데 이번 주부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합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순환매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차반,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쪽 한쪽 섹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건설, 조선, 철강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테마주들 그런 종목이 시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차반 쪽이 올라가면은 살짝 곧 조선 철강 그런 쪽이 좀 내려가고 또 소비 종목들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철강 건설 쪽이 올라가면 배차반이 살짝 눌리는 그런 시소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또 이번 주에는 또 중국에서 산화 제한이 풀리면서 이 역류와 관련주들 뭐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던 이 그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자칫 이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는데 이 한 주간의 흐름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종목들 한번 같이 뽑아 보시죠. 자, 증시를 보시면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지수 때는 3150에서 3200포인트를 분명히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했는데 이틀간 돌파했다가 살짝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3198, 이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포인트 안착 여부가 다음 주에 중요하고요. 또 코스닥은 20년 만에 1021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요일장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다음 주에도 일단 월요일장은 좀 강세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는 무려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무려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코스닥의 그 상승, 강한 상승은 바이오 섹터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ACR, 미국의 아마케 관련주들 여기에서 뭐 ABL 바이오, 녹십자랑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시젠과 같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동안 시장에 관심이 없다가 이 키 맞추기, 뭐 무상증자나 뭐 여러 가지 또 실적 이슈로 인해서 일단 이 키 맞추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섹터를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대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외 변수에서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요.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소비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는데 지금 최근에는 소매 판매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처음으로 60만 건을 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들이 그만큼 감소를 했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다시 백하는 현상, 고백이죠. 다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나 신흥국들에 투자했던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다시 신흥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제조업을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조업 회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살아나는 그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요. 문제가 지금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지금 현재 이 경제 회복률, 경제 회복률의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 부분이 살짝 우려감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살아나면은 세계 경제의 두 가지 축이죠. 미국과 중국인데 이 두 축 중에서 미국 쪽으로 지금은 이 경제 그 성장 엔진이 다시 강하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쪽 수출도 많죠. 네, 1등이 중국이지만은 두 번째 수출 많이 하는 국가가 또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는 미국의 소비와 지금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고 있고 또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이 경제 부분과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다. 특히 자동차 쪽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좋아지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시장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는 지금 테슬라만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이오닉과 또 기아의 EV6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거 우즈 덕분에 또 제너시스가 이 홍보가 잘 되어서 제너시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섹터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을 자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주간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섹터들 또 제약 sek터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바이오 제약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자동차들도 괜찮았죠. 특히 또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카카오도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스피 종목들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순환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미국의 이제 암학회 AACR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이끌면서 또 시젠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 흐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600명에서 700명까지 한번 찍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이 코로나 수혜주들 특히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그리고 또 뭐 여러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것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져줬고요. 특히 이번 주에서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속에서도 두 가지 축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배차반,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한쪽은 건설, 조선 철강 이런 쪽은 서로 시소 게임처럼 두 축을 이루고 있고요. 시장에서 강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섹터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순환매가 빠른 가운데서 바닥권에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테마가 그동안 묻혔지만 한 번 정도 급등하는 그런 급등 가능성이 있는 테마를 여러분들 좀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잠시 잊었던
작년에 수혜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수혜주인데 작년 실적도 좋았지만은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실적 뭐 그리고 차트 수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은 결국에는 급등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제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분쟁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게 변곡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LG와 SK 합의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순환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테슬라의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이렇게 전기차인 테슬라 판매가 늘어나면 전기차 부품주들도 좋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향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훈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즉 2차 전지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기자재 이번 주에는요 조선기자재 일부 종목들 꾸준한 상승 흐름. 요즘은 뭐 이런 쪽이 조선주들 좋았었는데 조선주들은 급등 한번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형 3사 조선주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선기자재 뭐 성광밴드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이런 그 밸브 쪽을 좀 보라고 하셨죠. 피팅이나 밸브 쪽을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윤테마, 이테마, 뭐 그다음에 또 이테마가 둘이나 있죠. 하지만 이런 섹터들이 이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는 정치 테마주 쪽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뭐 이런 섹터를 좀 보셔도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카카오, LG전자, 시젠 개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다음 주도 저는 이 개별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굳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가졌던 그런 종목들이요 지금 잠자고 있는데 테마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개별 종목 장세니까요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대외 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환율입니다. 이 환율을 여러분들 자세히 지켜보시면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 우리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보는구나. 그리고 환율이 급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1120원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대치를 뭐 기록했다, 뭐 1.8을 근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얘기가 저번 주에는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즉 이제는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관련된 이게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악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악재로 좀 소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7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1.7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57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번 주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 불과 1%지만 여러분 1%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같이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고 1%를 늘린다는 것은 국내 주식을 8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추가적으로 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지수가 상승하면은 1% 늘리는 부분이 무려 뭐 12조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만 않아도 수급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기금이 금요일 시장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조금 안정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급의 안정화, 연기금이 매도만 안 해도 국내 시장의 기관 수급은 좋아진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금요일 날 532억 원 플러스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지수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3,200포인트에서 앞으로는 3,250포인트,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변곡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020에서 1,050포인트. 네, 어떻게 보면은 위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어떻게 이 공매도 관련해서 생각을 하느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잠시 뒤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요약을 해서 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공매도 관련해서 물론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스트를 할 건데 5월 3일에 공매도가 풀린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공매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제 예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때 좀 불법적인 부분, 탈법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시장에서 감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5월 달에 뭐 공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수가 3,200포인트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악재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는 3,200에서 3,250포인트까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상승 속도도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종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번 주는 종목의 순환매가 빨라지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만이 또 수익률 차이가 더욱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 한 줄 키워드를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요. 종목을 같이 찾아보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업종과 종목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줬던 10년물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이제 안정화됐습니다. 이제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국채 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악재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 자리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이제 3,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에서 악재가 발생하면 이제 3,000포인트가 깨지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하단이 2,95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 하단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향을 시키십시오. 3,050포인트 부근이 이제는 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3,000포인트 깨진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오면은 3,050포인트 지지 여부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3,200포인트를 분명히 돌파 안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3,250포인트 이 자리까지는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는 상승폭이 상승하는 속도하고 상승하는 폭이 둔화되면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19일 날, 19일 날 드디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유튜버들이 아이오닉에 대해서 뭐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일반 분들한테 인도가 되는 시점이 다음 주 19일입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3,78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테슬라보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지녔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물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부터는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 그동안은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게 보조금인데 테슬라가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현대의 아이오닉이 보조금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이 여러분 출시가 많이 되면은요, 전기차 충전소 아니면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쪽이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충전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설치가 되고 있는 시점, 몇만 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제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몇 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관련해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매출이 좋아진다, 이 부분. 그리고 전기차가 확대될수록 2차 전지 소재나 배터리 업체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진다. 그리고 전기차 확대되면서 전기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대형 3사,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 중에서 기아차도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 때문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19일과 20일 날 현대차 아산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일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차량을 만드는 공장이 조업 단축을 하고 조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자동차 중에서 잘 팔리는 모델이 있고 잘 안 팔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잘 팔리는 종목 쪽에 좀 집중한다고 하니까요, 판매량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일 이후에 이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 북한과 중국이 지금 현재 다시 이 국경을 개방을 하면서 국경 개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부분 교역이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계속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첫 개방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교역을 재개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간에는 또 북한을 자극하면서 또 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북중 간의 국경을 첫 개방을 하면서 또 이와 관련돼서 북한, 그리고 태양절을 너무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4월 15일 날 태양절에서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태양절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산주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방산주로는 소형 종목으로 빅텍, 그리고 대형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이 방산 관련된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의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인도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호주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테마로서도 보셔도 되지만 방산주 테마 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방산주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일 날, 이 부분이 또 키포인트인데 20일 날 공매도 재개 시범 시스템 오픈 테스트.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됩니다. 5월 3일 날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20일 날 4월 20일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신제품이 아이패드 쪽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플 펜슬 이런 뭐 액세서리도 판매가 되는데 이 아이패드가 판매가 되면서 또 애플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뭐 LG 이노텍이나 또 LG 그룹주들 잠깐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애플에 납품하는 IT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일 날 오세훈 시장의 취임식이 있으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건설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오세훈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건설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슈나 테마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건설 관련주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일 날 유럽에서는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유럽의 ECB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는 제로 금리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ECB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은 또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ECB의 결정을 우리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3일 날 작년에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이 1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기, 즉 2차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SDS, 다우기술, 뭐 더존비존, 뭐 나이스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최근에 다우기술이 또 저평가 이슈가 있으면서 또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벤트도 많고 또 개별 종목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지수보다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